오늘 오전이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관련돼서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40만 원만 현금 인출했다던 김남국이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대선 때 2억 5천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 이상. 즉, 그 이상이 지금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업비트에서 코인 연계 계좌인 K뱅크로 2억 5천만 원 이상을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쪼개기 인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현금 2억 5천이 생겼으면요, 김남국이 이것을 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즉 2억 5천이 사라진 거죠. 네, 2억 5천만 원 행방에 대해서 지금 김남국이 밝혀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김남국은 일주일째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코인도 감추고 현금도 감추고 감추다 못해가지고 본인도 숨기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실제로 이런 겁니다. 김남국의 이러한 잠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김남국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뭐 한다는 겁니까?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잠적이고, 잠적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증거인멸 정황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걸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김남국에는 더 뭡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보고선요, 하나 맞춰지는 퍼즐이 생겼습니다, 친구 여러분.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남국이 지난해 2월 중순에서 3월 말 쪼개기 인출을 해서 2억 5천만 원의 현금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보고 퍼즐이 맞춰지는 게 있었어요. 자, 무엇이냐면요, 바로 날짜입니다. 날짜. 잘 보세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친구 여러분? 2월 중순부터 3월 말입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말. 즉, 김남국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현금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금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기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이때예요. 김남국이 15억 손해를 보면서 한 달 된 신생 코인에 30억을 몰빵할 때, 이때도 날짜가 언제냐면요, 바로 2월 중순,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자, 친구 여러분 정리되시죠? 김남국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만들 때도 2월 중순. 김남국이 뭐 하는 겁니까? 위믹스 코인 30억을 저렇게 몰빵한 것도 2월 중순, 2월 15일이라는 거예요. 딱 봐도 대선 기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재밌는 건, 저 2월 15일이 언제냐면, 친구 여러분, 2월 15일이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네? 지난 2022년 2월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맞아떨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김남국이 2억 5천만 원 현금을 만든 것도 2월 15일. 김남국이 30억을 몰빵한 것도 2월 15일. 그리고 지난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도 2월 15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대선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되게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대선 자금으로 의심을 받고 있고, 그 대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김남국이 자금 세탁을 해서 현금화를 시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대선 자금인데 왜 4개월 동안이나 했을까? 네? 왜 4개월 동안이나? 지금 김남국의 이 돈 세탁과 관련돼서 한 몇 달만 하면 되는데, 길게는 2달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4개월 동안이나 48번이나 쪼개기 이체를 했을까? 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자, 실제 날짜를 보십시오, 친구 여러분.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업비트와 빗썸 계좌에서 위믹스 136만 5,522개의 이체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요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친구 여러분.
5월 29일까지 쪼개기 이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선이 언제였습니까? 끝났어요. 네? 대선 끝났습니다. 즉 김남국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코인을 쪼개기 이체했고 그것이 현금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상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정말 목적이 대선 자금이라면 이 대선 자금이라면 대선이 끝나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5월 29일까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있었지? 지난해 5월 29일 그 주변에 뭐가 있었지? 자,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6일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6일 지방선거가. 생각을 해보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김남국이 이렇게 4개월 동안이나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9일까지 이렇게 쪼개기 이체를 했구나. 그 금액이 무려 100억 상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대선 자금을 넘어서 지방선거 자금까지도 사실상 세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그렇게 세탁된 현금이 뭡니까? 대선 자금을 넘어 지방선거까지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걸 위해서 검찰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인력을 2배 증가시켜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4개월 동안이나 쪼개기 이체를 했다라는 것. 무엇보다 그 돈이 100억 상당이라는 것. 실제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FIU 전문가에 따르면 자금 세탁이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0억이란 돈을 실제적으로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4개월간 매일 평균 7회 현금을 인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김남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자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력자.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더 누구 건지가 궁금해지는 것이고 이 돈은 김남국 게 아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세탁과 현금화를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날짜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난 대선과 지난 6일 지방선거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을 시기와 딱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김남국이 정말 본인을 위해서 현금화를 하고 싶다라면 5월 29일 날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네? 신기하죠? 어떻게 5월 29일 날 끝내? 더 해야지. 아니면 빨리 끝내던가. 근데 이걸 4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쪼개기 이체를 하거나 대량 이체를 하면 100%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선을 넘어서 지방선거 직전까지 쪼개기 이체를 했다는 건 우리가 뭘 의심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대선 자금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자금까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그리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 이것을 수사 정원을 2배로 증가시켜서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국이 큰일 났다. 네? 남국이 큰일 났어. 자, 신규 여러분, 어떻게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괜찮으신가요? 네, 정리해드린 내용. 제가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남국이 지금 대선에 있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2억 5천만 원을 현금화 시켰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때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5월 29일까지 이어지느냐? 알고 보니까 그 5월 29일 바로 뒤에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재명의 6일 재보궐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의 코인과 이재명의 선거자금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짜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자, 요거 수면 위로 올려주십시오. 요거 수면 위로 올려주십시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어떤 언론도 보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수면 위로 띄워주셔야지 기자분들이 취재를 할 것이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용 괜찮으셨다라면 요거 수면 위로 올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에게 추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계속 연결되는 소식인데요. 자, 지금 김남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째 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적을 했죠. 오늘로써 8일째입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로써 8일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김남국의 현금화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고 있는 코인은 무슨 코인이냐? 바로 위믹스 코인입니다. 위믹스 코인. 네, 지금 김남국의 자금 세탁, 김남국의 현금화, 지금 이렇게 대선 때 2억 5천만 원을 만들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4개월간 48회 쪼개기 이체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코인은요. 어떤 코인이냐? 위믹스 코인이라는 거예요. 위믹스 코인. 자,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위믹스 코인만 거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김남국이 지금 거래한 코인만 무려 41종에 달합니다. 41종. 즉, 김남국이 위믹스 말고도 다른 코인을 세탁하여 뭐 하는 겁니까? 현금화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코인이 있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마블엑스. 네, 넷마블에서 발행한 마블엑스. 실제 김남국이 뭡니까? 마블엑스가 상장하기 전에 10억 원을 매입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마블엑스가 5월 6일 날 상장을 하는데 그 상장하기 전에 무려 9억 7천만 원, 약 10여 원어치를 사들였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네? 더군다나 그 이후에 김남국이 3억 2천만 원을 벌어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뭡니까? 코인을 가지고 또 자금 세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그 마블엑스를 찾아갔습니다. 실제 넷마블을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용 마블엑스 대표를 국회에 불러서 사업 현황과 상장 과정 등에서 점검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블엑스 측에서요, 그걸 인정했어요. 김남국 사전 정보 취득, 자금 세탁 가능성에 공감한다고 한 겁니다. 어디서요? 마블엑스에서. 네.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블엑스를 발행한 넷마블은 김남국의 마블엑스 사전정보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2주 뒤에는 사전정보 취득, 자금 세탁 가능성 공감하겠다, 내부 감사 들어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주 만에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네, 판이 굉장히 짜임새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종배 시의원님이 김남국을 고발한 거죠. 뭘로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요. 왜겠습니까? 김남국은 지금 어떻게 가도 뭡니까? 검찰 수사 받아야 돼요. 이게 설령 대가성이 없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가성이 있다라면 뇌물죄로. 자, 김남국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김남국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남국의 잠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김남국의 구속 사유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겠어요? 김남국이 잠적하는 동안에 뭐를 했는지를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김남국이 본인의 잠적 기간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속 사유입니다. 왜? 증거인멸했을 줄 누가 알아요? 도주했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체포동의안으로 국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김남국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탈당했잖아요. 무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김남국을 방탄 쳐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김남국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신규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가 김남국 개인을 넘어 자금 세탁, 그리고 지금 대선 자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6일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퍼즐 함께 맞춰봤습니다. 자, 우리 괜찮으셨다라면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뉴스를 보고 화가 너무 났습니다. 제가 화가 너무 났어요. 자, 어떤 뉴스냐면요. 어제 제가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이 개딸들의 문자를 공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 이원욱은 지금 김남국 코인기에터 관련돼서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김남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개딸들이 이원욱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이원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민주당 대학생 정치인에까지 개딸들이 문자 테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어린 X가 싹이 노랗다라는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뭡니까? 욕을 하고 있다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욕을. 자, 그런데 제가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러한 개딸들의 문자 폭탄이 민주당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라면 그냥 지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이라면 제가 화도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자 폭탄 내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밖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이 김남국 코인게이터 관련돼서 가장 먼저 입법 로비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했던 위정현 게임 학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이 P2E 게임과 김남국 코인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것에 입법 로비에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개딸들이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살해 협박을 받았대요, 친구 여러분. 가족살해 협박을. 야,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보받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관련된 영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현 교수님, 혹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문자 폭탄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습니까? 문자는 저는 아직 휴대폰 번호는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는 최근에 대량의 뭔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상당 부분, 대부분의 내용은 저를 이제 공격하는 이런 내용인데 어제 아침에 받았던 내용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일 여러 통을 받았는데요. 예. 저하고 제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일 내용이었고 그리고 예. 제 가족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런 살해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자, 친구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세요? 아무리 정치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아무리 코인게이트를 덮고 싶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조폭이죠. 깡패죠 완전히 이거 시청자 여러분. 네? 야,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열받는 건 뭐예요? 저렇게 개딸들이 민주당 내부를 넘어서 외부에까지 저렇게 반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재명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끝까지 개딸들을 앞세워 방탄조끼 입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당대표직은 물론이고 팬카페 이장직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뭐 하겠습니까? 본인 방탄을 위한 거 아닙니까? 오로지 본인만을 위해서 나 혼자 산다라는 그 신념 아래. 네? 이러니까 개딸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김남국 의원이 힘내세요 라고 팬카페 공지에 올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수막만 넘어도 시그널 보냈다라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태 보통 사태가 아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돼야 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정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 싸움판이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왜냐? 야, 역시 이낙연이다. 야, 다음 달 20일쯤에 귀국한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재명과 이낙연계가 싸움판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뭐를 두고요? 총선 공천권을 두고. 자,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 또 어떤 싸움판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싸움판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또 어떤 폭로들이 터져 나올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이해 안 될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 여러분, 수면 위로 올려야 됩니다. 수면 위로 올려야 돼요. 네. 좌파들의 가짜뉴스 음모론 팩트로 맞서고 그들이 숨기고자 하는 진실들 수면 위로 올리면 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김남국 코인 게이트, 대선 자금을 넘어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면 위로 올려주십시오. 과연 어떤 메이저 언론이 이것을 보도할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